해적들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게 바꾼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은 해적의 황금기이고 내 바다 생활이 시작됐어. 내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 내 주위엔 물이 가득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마실 수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적들이 망망대해에서 죽을 운명이었다는 뜻은 아니야. 해적들은 자신들만의 기술 체계를 개발했고 우리가 실제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방법과 왜 그 방법이 보통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기술 트리처럼 한 번에 모든 걸 얻을 수는 없어. 모든 것은 기본적인 준비와 비축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기회를 노린 업그레이드, 더 위험한 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쓰고 싶지 않은 비상용 능력으로 이어져. 그리고 기술 트리에서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해적선에서 바닷물을 끓이고 있다면 이미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야. 너는 계획도 못 세우고 운도 없었으며 물자 관리도 실패했어. 지금은 즉흥적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야. 지구의 71%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겨우 3.5%에 불과해. 만약 바다에서 모든 소금을 추출해서 육지 전체에 펼친다면 그 소금층은 500피트가 넘는 높이가 될 거야. 그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거의 절반 정도야. 만약 네가 소금물을 마시기로 한다면 네 세포는 물뿐만 아니라 소금도 함께 흡수하게 돼. 소량의 염화나트륨은 몸에 좋지만 너무 많으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돼. 몸속의 과도한 소금을 줄이기 위해 계속 소변을 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 탈수로 인한 끔찍한 죽음이지. 그런 죽음의 과정에서 너는 메스꺼움, 구토, 환각, 발작 같은 증상을 겪게 되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기술 트리를 시작해보자. 우선 해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아직 육지에 있을 때 준비하는 거야. 해적의 황금시대의 배 위에서 물은 아주 귀했어. 정당한 목 이상을 가져가면 다른 선원들이 싫어했지. 1709년 에드워드 쿡 선장 기록에 따르면 두 선원이 물을 훔쳐 채찍질과 저림 처벌을 받았다고 해. 이 시기에 배급이 기술 발전의 일부로 등장했어. 영리함이 아닌 필수였지. 바다에 나가면 모든 물이 이미 유통기한이 정해진 셈이야. 배급은 그 타이머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야. 일일 물 배급은 엄격히 통제됐고 보통 당직 장교가 직접 나눴어. 배급이 줄면 그 항해에 문제가 있다는 첫 신호였지. 그래서 기술 트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합법적으로 물통을 구해서 선창에 보관하는 게 있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 해적이 되는 데는 의외로 많은 수학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모든 선장은 얼마나 많은 물을 비축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했어. 선창에 보관하는 물통 하나하나는 다른 물건을 실을 공간을 줄이는 거야. 그게 네가 바다에서 먹잇감을 쫓고 있든 아니면 해군 함대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든 마찬가지지. 필요하지 않은 무게를 추가로 싣고 싶진 않지. 하지만 그건 위험을 동반했어. 배급하면 물을 오래 쓸 수 있지만 부족하면 선원들이 약해지고 일도 느려지며 실수와 화도 많아져.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규율이 무너지고 심하면 반란이 일어날 위험도 있어. 배급은 생존만이 아니라 선원들이 싸우고 항해하며 명령을 따를 수 있게 기능을 유지하는 균형 잡기였다. 몇 개의 물통을 가져가야 할까? 실제 항해를 예로 들어보자. 영국에서 인도 수라까지 6,600마일을 평균 시속 5노트로 항해하면 약 240일이 걸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야. 다행히도 항해 중에 여러 번 항구에 들러 보급품을 다시 채울 기회가 많겠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해. 즉, 선원 한 명당 하루 약 반 갤런의 물을 비축해야 해. 갤리온 등 대형 선박은 200, 400명 선원의 물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액체를 담는 통은 특별히 설계된 습식 캐스크였어. 만약 이 통들이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않아서 색이라도 하면 목이 마른 채로 고생하게 될 수도 있었지. 습식 캐스크를 밀봉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배에는 항상 통 제작자이자 수리공인 쿠퍼를 두었어. 이건 생존에 필수적이었지. 폭풍이 몰아치면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 쿠퍼들은 통 안쪽을 태워서 활성탄으로 덮는 등의 기술도 썼어. 이건 항균 효과가 있어서 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줬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 그리고 배급은 사실 쉬운 부분이었지. 이제 다음 기술 단계로 넘어가야 해. 캐스크도 있고 쿠퍼도 있잖아. 하지만 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물은 공기 중에서 생기지 않아. 수백 개의 캐스크를 채우고 너와 지친 선원들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식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 방법은 폭풍우가 올 때 공기 중에서 물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었어. 해적들은 빗물을 모으려고 정말 모든 걸 했지. 이 방법만 의존하면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 신뢰할 수 없어. 영국을 항해하는 게 아닌 이상 비가 꾸준히 내릴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비가 오면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지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을 사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 영국 해군이 운영하는 항구는 해적들에게는 사실상 접근 금지 구역이거든. 몇몇 항구는 해적에게 우호적으로 물을 판다. 문제는 그 항구들이 해적들에게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잘 알고 있어서 그 점을 이용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네가 힘들게 번 부정한 돈을 물 마시는 데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선택지가 왜 매력적이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거야. 또 해적들이 바다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새들을 따라가서 민물 근원을 찾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는 자연스러운 방법도 있어. 보물 지도가 분명히 탐이 났겠지만 버려진 섬의 샘물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얻게 된다면 훨씬 더 운이 좋은 거야. 그건 너와 소수의 다른 선원들만 알고 있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는 없어. 그래서 해적들은 더 이상 물을 구걸하지 않게 됐어. 그들은 해적 전설의 일부가 된 아주 교활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했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 우호적이거나 더 나쁘게는 적대적인 항구에서 물을 훔치는 대신 그냥 다른 배에서 물을 훔치면 되잖아. 기술 트리에서 이건 강력하지만 위험한 해금이야. 물을 훔치면 내 수치가 채워질 뿐 아니라 남의 수치는 완전히 고갈돼 빠르고 효율적이야.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 보복, 평판, 그리고 네가 피하려고 했던 그 절박함에 다른 선원들을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해적들이 약탈한 배의 모든 사람을 학살했다는 건 신화야.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해적들이 저항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고 화약을 아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방법을 택했을 거야. 하지만 바다 위 상선이 해적선에게 화물과 식수를 빼앗기면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지. 운이 좋아 동정심 많은 배를 만나지 않는 한 말이야. 하지만 물을 아껴 쓰는 건 선원들이 당연할 때만 효과가 있어.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기술 트리에서 탈수와의 전쟁에 대한 다음 해결책, 즉 알코올로 이어지지.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왔어. 알코올을 절제 없이 마시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탈수되고 숙취에 시달릴 수 있어. 하지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방치된 물통은 쉽게 썩고 더러워질 수 있었고 열대 해역에서는 모기, 유충이 들끓기도 했어. 해적들은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했지. 대체 음료로는 알코올이 깨끗한 물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장점이 있었어. 대부분의 배에는 선원들이 너무 취하지 않도록 약한 맥주를 비축했지. 하지만 그 외에도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어. 기술 트리로 따지자면 알코올은 물의 대체제가 아니라 일종의 보조제야. 럼주를 물에 첨가하면 물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고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가장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여줬어. 적절하게 혼합하면 부패를 늦추고 제한된 물을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며 한정된 물 공급을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줘. 잘못 사용하면 탈수를 가속화시키고 선원들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가게 돼. 이건 규율이 지켜질 때만 효과가 있는 위험한 업그레이드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위험해지기 시작하지. 해적 수분 공급 기술 트리의 증류 단계까지 모든 과정은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어. 이 과정은 사실상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고 그 증기를 소금 찌꺼기와 분리한 다음 증발된 물을 식혀서 다시 마실 수 있는 액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어. 배에 있는 금속 냄비나 주전자로 뚜껑을 덮고 바닷물을 끓여 간단한 증류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증기를 모으려면 한쪽 끝을 열어내서 멀리 두고 관을 설치해 증기가 식어 응축되게 했어. 이렇게 모은 응축 증기를 수집했지. 이제 신선한 물이 다른 용기에 떨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소금은 남게 돼.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어. 먼저 바닷물을 끓이려면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배의 여분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지. 장작은 제한됐고 숯은 귀했다. 증류수 한 컵을 얻으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했고 스케일 문제도 있었다. 이 장치들은 한 번에 소량만 생산할 수 있었어. 계속 가동해도 만들어지는 물의 양은 한두 명을 겨우 살릴 정도였지 전 승무원을 위한 양은 아니었어. 규모를 키우려면 더 큰 불, 더 무거운 장비, 그리고 더 많은 위험이 따랐어.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지지. 나무로 된 배에 피치타르와 화약이 발라져 있는데 거기서 불을 피우는 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어. 불꽃 하나만 잘못 튀어도 배가 순식간에 장작더미가 될 수 있었지. 그래서 선장들은 갑판 아래서 불 피우는 걸 꺼렸고 문제는 계속됐어. 증류에는 열뿐 아니라 연기와 증기도 생겼어. 바람이 없으면 배에서 올라오는 연기, 기둥이 탁 트인 바다에서 몇 마일 밖에서도 보일 수 있었지. 임시로 만든 증류기에서 나오는 증기조차도 눈에 띄었지. 수평선을 깨는 어떤 것도 주목을 받게 마련이고 그건 위험한 일이었어. 물을 구하려는 시도는 경쟁 선원들이나 너를 피하려는 상선, 아니면 더 나쁘게는 해군 순찰대에게도 내 위치를 알릴 수 있었지. 그리고 걱정해야 할 건 적뿐만이 아니었어. 증류기를 돌린다는 건 불을 관리하고 장비를 다루고 불꽃이나 누수를 감시하는 데 선원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그건 망이나 임무, 도시, 방어에 쓸 수 없는 시간과 인력이었어. 절박할 땐 해적들이 물을 만들지 경계를 유지할지 선택해야 했지.
증류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나머지 기술들은 이미 쓸모가 없어진 거야. 충분히 훔치지도 못했고 비도 오지 않았고 술도 다 떨어졌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지. 배급은 바닥을 쳤어. 증류는 발전이 아니라 피해 통제야.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물론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는 생존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시간의 문제였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해적 블랙비어드를 보거나 아니면 이걸 시청해.